오늘 경제논평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평소에도 좋은 칼럼도 써주시기도 하고요. 명지대 경제학과의 조동건 교수님 모시는데요. 사실은 교수님 우리가 모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실은 조금 비분관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조금 열받으셔서 달려오신 겁니다. 국회에 기업 청문회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내용도 형식도 절차도 전부 다 이런 엉터리가 있느냐,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게 도무지 뭐냐 해서 좀 비분관계에서 오늘 오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모신 겁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서 대충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럼 비분 관계는 좀 많이 풀렸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주먹을 불끈 줬는데 이제 좀 차분하게 남아.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네. 좀 많이 좀 약간 제 화는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국에서 기업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좀 컬럼도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컬럼에다 담았고요. 그거를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좀 풀어서 오늘 풀어서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하고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먼저 국정 그 기업 청문회 사실은 최순실 의혹 해놓고 최순실을 불러내지도 못한 우병우를 해서 오지도 못한 그 국정 청문회부터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뭐 사실을 규명해야 되고 의혹은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기업 청문회예요. 기업인 청문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게 거기 보니까 뭘 다루셨더라고요. 질의하는 의원들이. 7시간을 밝혀라. 저는 그거 보고 이게 뭔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엉뚱하잖아. 이게 지금 기업인 청문회인데 7시간을 밝혀라. 예전에 그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이제 비행기에 떴는데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쌍발인데 엔진 2기에 새가 2마리 들어갔어요. 4마리. 그래갖고 그냥 이제 뭐 겨우 이륙을 했는데 그럼 뭐 절대절명이죠. 그래갖고 뭐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허드슨 강에 근데 그걸 갖다 뭐 대통령이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이륙하고 나서 2분 있다가 이제 그 버드 스트라이크인데 그래갖고 허드슨 강에 이제 내려간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도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그거를 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도대체 그걸 대통령을 자꾸 보고가 합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이륙하고 2분, 그다음 2분 후에는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한 거죠. 거의 기적이죠. 그래갖고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죠. 그 뭐 벌써 뭐 몇 년 됐나요? 한 3년, 한 4년 됐나요? 영화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게? 네네.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도 나왔습니다. 네,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허드슨 강에 이제 그 뭐 기적인데 나중에는 뭐 그게 아마 그 항공사를 얘기하면 좀 그럴 거예요. 그건 좀 넘어가시고 그런데 거기에 뭐 7시간을 밝혀서 그걸 보고 왜 도대체 무관하잖아요. 보면요. 기업인의 청문회인데 결국 세월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포맷부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날카롭고 쟁점을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뭡니까 국민을 상대로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청문회 적폐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스타가 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청문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냥 뭐 고성은 뭐 기본이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제 페이퍼를 찔러야 되는데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고 막 대답하라 그러고 죄송하지만 뭐 이게 좀 공부 못한 학생이 시끄럽잖아요. 쏜들라 그러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두 가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기업인 청문회면 기업인 청문회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모 국회의원 이제 이름을 올리기도 싫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갖고 이제 A4 요 정도쯤 되는 건데 박근혜 물러가라. 그다음에 재벌도 공범이다. 이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동의하냐? 그럼 광장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말이죠. 증인한테 그걸 하면 그건 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일종의 뭐죠? 그건 강요하는 거죠 보면요. 강요. 그게 논리입니까? 그게 취조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질문자로서도 그 뭐라고 답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시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쩔쩔매니까 그걸 갖고 또 쩔쩔맨다 윽박지르는데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화가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이제 그 앞에 8명, 9명 이렇게 사실 이제 백발이 성성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예. 그분들을 이렇게 손을 들라고 그래 보면요. 국민 여러분들이 다 명령하는 건데 그 함성 소리를 들으러 나가신 분 있냐? 저도 안 나갔거든요. 네. 꼭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인민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선이니까 국민의 어떤 명령이다. 왜 동참하지 않냐. 재벌은 무슨 뭐 공범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면서 뭔가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건 아니죠. 네. 그게 기선이 잡힙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분은 아마 두고도 이것이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화가 난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제 피질문자에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은 독대했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창조경제센터를 화제로 한 30분쯤 독대를 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귀를 의심했으니까 박 대통령 머리로 창조 경제를 30분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국회의원으로서 참 죄송하지만 이게 참 우리 수준이구나. 네. 저는 그분을 초청해다가 창조 경제에 대해서 특강을 좀 듣고 싶어. 제가.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사실이요.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어떻게 그게 만약에 그걸 제3자가 아니고 외국인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자신이 속한 당에 뭐죠? 누를 끼치는 거죠. 예. 보면요. 그 청문회에서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서 이게 그렇죠. 맞느냐고 확인하든지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예리한 논리적 적합성을 가지고 탁 그렇죠. 물어서 꼼짝 못하게 네. 어떤 목적이 나오도록 뭐 둘 중에 하나는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은 뭐 표현이 좀 직설적인데 뭐 완장을 참으로 착각을 하더라. 그리고 네. 이게 일종 디베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다음 받고 나서 다시 상대에게 또 질문할 기회를 줘야 돼요. 리바틀 그렇죠. 리바틀.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말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답답한 게 이제 또 여성의 국회의원인데 뭐 그날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여러 번이 나오셨지만은 하여튼 거의 그 시장 점유율 컨셉으로 한다면은 그날 청문회에서 질문의 한 60%를 한 분이 그거를 다 소화를 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누구를 겨냥한 거가 되잖아요. 보면요. 한쪽을 해가 집중되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갤럭시 노트 7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보면은. 근데 뭐냐면 실패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서 그 기조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기조실, 지금 이제 미래 전략실이죠. 거기서 이게 황제 경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구태연한 조직이니까 실패했다라고 질타한 거죠. 그럼 제가 획진할 생각이 그러면 갤럭시 6까지는 어떻게 성공을 했지? 논리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지금의 치과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7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8층 못 가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쉬었다 가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면은 좀 그건 아니죠. 그러고 일본 그 니혼 게자이라고 신문 저는 일본 예. 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굉장히 그거를 우호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기술의 한계예요. 모든 기업들이요. 그래갖고 요번 실패했지만 삼성이 뚫으면은 브레이크 스루 하면은 그 자체가 이 스마트폰 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니까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를 하는 일본에서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렇죠. 자체의 미래를 그렇죠. 개척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라이벌 아닙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갤럭시 7을 갖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갤럭시 노트 예. 7. 예. 그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만 합시다. 이거 네. 본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인트로덕션이겠죠. 질문자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리하게 뭐 생각을 하시나 봐. 그래갖고 또 상대편이 저 피질문자가 황당해서도 그런 거 있고 질문이 제대로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이 별로인 것 같은데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힐난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전 프로그램 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직접 물었습니까? 그럼 그건 제가 그건 이렇게- 개별 기업의 아니, 사정인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주주하고 도대체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주주는 도대체 뭡니까? 주주로서 인도스 했으니까 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네. 주주하고 지배 구조 자체를 배관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주문 한 번 또 줬다니까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냐고요. 네. 그럼 만약에 그 피질문자의 경영 능력이 부족했으면은 그야말로 시장에 먼저 화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주가가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 조직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주 사회가 있고 네. 그 백업으로 시장이 있고 시장의 그렇죠. 외연에서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때 응징을 아주 네, 그렇죠. 그렇죠. 위원님 실시간으로 응징할 네, 텐데. 그렇죠. 그럼 뭐 미래 전략실을 존치 여부는 삼성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 하는 거고 아니면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네. 이걸 갖다가 여기 도대체 무슨 뭐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전략식은 사실은 일종의 스텝이죠, 스텝. 거기에 무슨 뭐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갖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지금부터 실명을 얘기할게요. 기업 실명이요. 네. 그날 이제 삼성이 이제 포커스가 됐는데 삼성의 현안 네. 다른 무엇보다도 당연히 경영권 승계입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시겠어요? 그럼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m 개주를 하는데 제1주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2주자, 지금 제3주자야 지금. 지금 3대 경영. 네.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거 받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게 뭐 경영권 승계는 무슨 뭐 혹시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무슨 하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보면요. 사람은 왜 저거죠? 라이프가 정해져 있죠. 그거는 자연 생명이지만 네, 유한합니다. 기업은 법인 리걸 텐더죠. 네. 리걸 텐더. 그렇죠. 무한한 생명에 따라서 그걸 연결해서 가야 될 거 아니면 그걸 왜 못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된다. 그 그 말씀입니다. 자체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경영권 승계 내용이 뭐냐? 아주 정확한 한 센텐스로 후계자가 지목된 후계자가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삼성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삼성전자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제일 캐시카우 아닙니까 지금 네, 말이죠. 네. 따라서 지배주주 후계자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려면 뭐에 기초합니까?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주식, 따라서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 지분을 차근차근히 확보하는 것이 경영권 후계를 다지는 거죠 지금요.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4% 갖고 있었어요. 네, 잠깐만. 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4.04%를 지분을, 예.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재용 이제 부회장 뭐 이름 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없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제일모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결합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다면은 간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는 많이 예측이 된 겁니다 네. 지금요.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후계만 이걸 뭐 보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두 개 기업이 결합이 돼 갖고 말이죠. 하나는 이제 물산이고 하나는 제일모직 안에 그래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지금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다가 제일모직을 얻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순환 출자를 단순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환 출자 고리를 줄이고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그거는 그 정부의 정책 중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순환 당연히 출자 들어가는 순회하라, 거죠. 풀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볼 때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탐색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할 만한 상업 실험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 자체는 이거는 삼성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삼성에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나쁘면 몰라도 대한민국 나쁘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걸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삼성의 어떤 그 승계 쪽에서 볼 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본질을 좀 얘기를 할까요? 네. 네, 뭐냐면 이제 그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삼성의 후계 구도가 너희의 자력으로 된 게 아니고 누가 뒤에서 봐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국민연금이라는 네. 어떤 이제 뒤에 좀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 누가 팔을 비틀어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전자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투표를 보트 4 찬성하도록 팔을 비틀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보면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거좀 엘리엇이 이제 그걸 이제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반대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다시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그러면 아니 투기자본에 도대체 입맛대로 국민연금에 놀아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뭐냐면 예. 전체 세팅이 누가 누굴 도와주고가 아니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백기사가 뭡니까? 백기사가 정의 백기사 아닙니까? 네. 그죠? 정의 흑기사 아니니까. 네. 정의 백기사 그러면은 외국 투기자본이 노라나? 따라서 뭐 누가 팔을 비틀고 안 비틀고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두 개의 기업이 결합돼서 시너지를 찾고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고 그다음 후계 구도를 강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사실 찬성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건 누가 팔을 비틀고 안 비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국민연금이 외압을 받았다든가 외압을 했다든가 지금 그렇게 나온 얘기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밝히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보면요, 진짜 무리수를 둬가지고 무리수를 둬갖고 이거를 이제 누구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무리수를 둔 건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할 만한 상업 실험이에요. 상업 세계에서 네. 시너지가 생기고 순환 출자 고리가 줄어들고 후계 구도가 강화되는 일석삼조인데. 네. 돌 하나에 세 마리의 새를 잡는 건데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이걸 굳이 그야말로 투기 자본의 편을 들어서 그쪽에 뭐 입맛에 맞게끔 이거를 합병을 반대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치 음모가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합병이 안 되는 거고 국민연금을 갖다가 이거를 누가 뒤에서 몰아세워서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이제 방어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어떤 로직을 갖다가 전체를 보시면은 큰 어떤 무리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듯한 명분과 논거예요, 논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더 좀 이렇게 좁혀보면은 네. 이거죠. 이제 그 정치 얘기가 이제 돼서 제가 경제 교수니까 좀 그만큼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팔을 비틀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좋다고요. 그러면 글쎄 팔을 비틀어?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건데,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을 바로 줬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바로 받았겠어요?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굉장히 너무 좀 무리한 그런 좀 소설이죠. 그러면 이제 요새 얘기하는 뭐죠? 제3자 뭐죠?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허 위원한테 좀 뭐를 좀 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냥 예입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눈치가 그래서 허 위원하고 뭐예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 동창은 조금 너무 가까운 의심받으니까 네. 고등학교 동창에 동창심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를 주면은 이것이 삥 돌아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끔 분위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삼성으로 하여금 뭐죠? 미르재단에 또는 그 뭐죠? K스포츠인가? 네, K스포츠.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면은 그것은 나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면 그게 제3자 뇌물죄인데 대통령이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궁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사자, 뭐 대통령 주변에 모두가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글쎄, 그러니까 좀 그게 지금 사실 제3자 뇌물죄냐 그거 보면은 또 그러고 조금 더 나갈게요. 용서해 주세요. 편하게 해서 이거 같아 보면은 이제 검찰이 뭐죠? 생명이 뭐죠? 검찰을 딱 떠오르는 게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잖아요. 네, 공정 그런 그렇죠. 거죠. 공명정대. 공정.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공정은 좀 너무 답답하니까 구체적으로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면은 공정해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이전에 변수를 우리가 잡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 중립적이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사도 안 하고 공모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공모는 뭐냐면은 아래 것들이 하나요. 아래 것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사도 하지 않고 완전히 대통령 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물론 관계는 없지만은 그 자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거죠. 따라서 뭔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글로 몰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검찰에서 그걸 방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요. 글쎄, 검찰이 그걸 어떤 증거로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지. 그때 분명히 공모, 그러니까 피의자, 공모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냐면은 이제 공모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공모를 했으니까 최순실이 공모를 해갖고 삼성에게 팔을 비틀어서 나한테 바로 오면 보는 사람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삥 돌아서 일로 갖다 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공모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뭐 사무관 뭐 이야 뭐 예를 들어서 사무관 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이 무슨 하는데 그걸 공모를 갖다 그걸 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번 이제 네, 더 하십시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해도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하셔야 5분 정도. 네,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분의 어떤 이제 집중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뭘로 귀착이 됩니까?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이다. 근데 제가 그걸 참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경유착의 모티브가 뭐지? 뭐를 주고받으면 이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개발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뭐 사업권, 뭐 인허가, 그다음에 뭐 외환, 무슨 뭐 자금 배정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1등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뭐 들어가서 정치권에 가서 이게 빕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매출을 어디서 올려요? 지금 매출을. 80% 해외죠 뭐. 국내에서 하면 모르지만 해외에서 올리는데 그럼 해외에서 매출 올리고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기체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정경유착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고요. 저는 뭐죠? 더 위험한 거는 정경유착이 아니고 진짜 불륜이죠. 불륜 너무 세게 말했나요? 이게 뭐냐면은 언론과 정치권의 불륜입니다. 정원유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뭐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모 일간지의 타이틀을 보고 제가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은 그건 뭐 다 팩트니까 누구한테 이제 증언을 받아낸 건데 청문회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은 공동 정권이고 동격으로 생각했다는 증언을 받아냈어요. 그거를 지금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유도를 하고 도대체 막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그는 뭐야 도대체 정치인하고 지금 언론이 협잡이야 도대체. 지금 다시 물어보라고요 증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유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증인이 내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자가 국회의원이 몰아가서 그거를 동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한다면은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과 아주 특별히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일면에 산하게 씻는다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차은택이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한 건 아니고 하태경 그 의원이 그렇게 몰고 간 거죠. 유도한 거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은택이가 자기 입으로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를 그걸 딱 캐치업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뭐가 화가 나냐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 같은 사람하고 도대체 대통령이 동격이고 공동정권이야? 이걸 신문 일면에 헤드로 뽑아? 이게 국회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저도 그냥 주먹을 꽉 쥐다 보니까 제가 한 30년만 젊었으면 그냥 요새 많이 점잖해졌죠. 30년 전만 좀. 그래서 참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도 말이죠. 그다음에 언유착이에요. 정치인과 언론이 뭔가 몰고 갑니다. 거기에도 후원하는 데가 있죠. 강성노조. 밀턴 프리드만 얘기하는 철의 삼각형. 이익집단, 관료, 정치인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트라이앵글이에요. 아이언 트라이앵글. 뭐죠? 정치인, 타락한 언론, 강성노조. 뭐가 달라요 지금 사실이야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국격은 아무 저거 관심의 대상도 안 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유도한 거죠. 어떻게 그 최순실 같은 아줌마가 어떻게 동격이나 그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일면 신문에서 톱으로 우리나라 유력한 일간지 2개가 똑같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면은 뭐 좀 알 겁니다. 누군지.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스톱할게요. 신문을 봤습니다. 보셨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가자고요. 한국에서 기업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그래요 보면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존경을 받아야 될까? 말 잘하는 사람, 잘생긴 분, 교수님, 학식 많은 교수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남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제일 존경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 꼭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알바 진짜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보면 너 만들고. 알바 얼마지? 예. 너 43,000원 이번 달? 그래 아니야 이번 주? 그래 그거 주는 거야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 남의 정말 월급을 주는 존경받아야 사람이 그것이 진짜 무슨 뭐 그 뭐죠? 그 편의점의 주인이고 네, 예. 글로벌 기업의 어떤 뭐 지배주주의 그 위에 있는 어떤 누구건 월급을 주는 사람 제일 존경받아야 돼요 사실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가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지금요? 그날때 보세요 지금요. 피질문자한테 말해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전문 경영으로 가라. 왜 버벅대냐 도대체. 따라서 뭡니까? 미안하지만은 기업인은 뭐죠? 조롱의 대상이 조롱의 대사. 그러면 청년이 그걸 보고 뭐를 생각하겠어 도대체. 기업이라는 게 말이죠. 봐요. 부모로부터 받으면은 그냥 금수저 연결이 안 됩니다. 금방 색깔 변해 흑색깔로 지금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업 속에서 그만한 변수가 돌출되고 있고 그 위험을 자기가 뚫고 나가고 뭔가 뚫어지게 보지 않으면 망하는 게 기업인데 그렇게 기업 희화시켜요? 기업을 갖다 조롱합니까? 기업인의 헌신, 그 다음에 어떤 그 응분의 어떤 뭐랄까 이제 그 노력의 결정체 이걸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속내는 뭘까? 예를 들어서 이병철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그런 이제 선대 회장을 이제 포함해서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 지분이 엷어지는 거를 걱정했다면은 사업을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창업가의 지분은 점점 엷어집니다. 점점 엷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럼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왜 공격을 받는 걸 자기 왜 그 길로 갑니까? 차라리 뭐죠? 내 지분이 얇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죠? 생산을 늘리고 종업원을 더 고용을 하고 해서 국가에 기여를 하고 국부를 창출하는데 보국의 의미로서의 기업이죠. 기업 보고 그 진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자리에서 뭐 재벌한테 무슨 제가 뭐 특히 좋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무슨 재벌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바의 월급을 챙겨주는 편의점의 사장님부터 시작해갖고 월급을 챙겨주는 사람의 고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그걸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님들 이런이라도 남의 월급을 좀 주셔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누가 존경받아야 되느냐. 네. 정말 월급 알바라도 월급을 주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된다. 그 대목 저는 괜히 곳곳이 찡해지면서 숙연해지네요. 네네. 그리고 그 아까 저기 삼성의 지배 구조 관련해서 그거, 표현했는데 그거 혹시 그거, 보채해서 짧게 한번 급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를 먼저 좀 띄워주시고 그거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보면요. 아까 여기 그냥 이제 지나서. 이 삼성물산이 이제 일단은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출자 구조를 본 건데요. 그 삼성물산이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그 현재 그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오른쪽 위가 되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등이 이제 한 40%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물산을 이제 갖고 있고 이게 조금 아이고 이게 아니 그냥 뭐 그냥 이제 나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하죠.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삼성물산이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4%좀 된다는 건데 이제 물산 등급이 커지니까 좀 줄었을지 몰라요. 3.5%예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삼성화재,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생명을 갖고 그다음 화재,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전기해갖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삼성 생명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계열은 삼성생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는 이제 제조업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튼실하게 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과정을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여기 보면요, 오른쪽 4.7%가 있는데 공정위에서 말이죠. 요번에 그 공정거래법이 이제 그 개정되면서 신규로 순환출자는 못 늘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것도 좀 해서 과거 거는 그대로 스테이할 수 있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순환 출자 고리가 굵어지면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가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좀 있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2.6%를 해소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너무 디테일이니까 그럴 뭐 내 일반 네. 뭐 시청자분들은 뭐, 네. 뭐 굳이 여기에 뭐 이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 해서 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네. 요건 뭐 네, 요 정도 네, 해놓고 네, 마지막으로 그 아까 기업 뭐 충분히 강조하셨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정리로 근데 해주시죠. 뭐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육성, 예. 육성하는 것도 과거에 개발연대고요. 네. 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그런 거는 뭐 내버려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자기 어떤 그 각자 도생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예, 예. 다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비난하는 어떤 그런 화살은 던지지 말자 그거죠. 아, 예.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는 화초입니다. 화초. 시들면 회복이 안 돼요. 따라서 반기업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초를 시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업에게 힘내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물건 사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육성하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 조동근 교수님 모시고 경제 우리 논평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요지는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것 이런 거다 그런 얘기고 저는 거듭 좀 숙연하달까 처연하게 들리는 게 월급 얼마라도 주는 사람 입장하면 돼봐라. 그 얼마나 중요하고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